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국제금융 소식과 주가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번 주를 전망해보는 알기 쉬운 주간 국제금융 시간입니다. 기준금리가 7개월 만에 전격 인하되자 그동안 글로벌 상승 랠리에서 제외됐던 국내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 인하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돌파하면서 그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엔화가 100엔 달러를 웃돌자 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들의 마진율이 개선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엔화 약세로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한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부담 완화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1944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다시 국내 증시의 2000포인트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지난주 이러한 이슈들이 이번 주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서 BS투자증권 이도환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투자증권 이도환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2주 연속 상승 끝에 약간 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강한 엔저로 금리 인하 카드가 희석된 것이 지난주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7개월 만에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시켜서 금리 민감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건설 그리고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또 이러한 업종들의 강세는 화학, 철강, 기계,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체까지 확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일날 바로 뉴욕 시장에서 엔화가 100엔을 돌파함으로 인해서 약 4년 만에 돌파된 모습인데 이런 강한 엔저 효과는 그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런 금리 인하 효과가 무색해 되는 다시 반락하는 모습으로 끝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는 고용 개선으로 15,000포인트를 사상 최초로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4월 고용 추세가 다시 개선된 0.1%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3월달 감소 성장에서 4월달엔 다시 플러스 0.1% 나옴으로 인해서 고용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좋아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3주 연속 감소해서 약 32만 3천 건을 보였는데 이것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결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업에서 해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고용을 알아보는 그런 지표 중에 신규 고용이 있고 해고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이 두 가지 축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현재 미국 경제는 해고가 감소하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신규 고용도 늘어나게 된다면은 미국 경제는 완연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는 회복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망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금년 내 또는 조기에 종결시켜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들이 힘을 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회복기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의 워렌 버핏은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채권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지수가 다우지수가 15,000포인트를 넘어서면은 이것이 전시 효과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주가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화요일 날 미국 다우지수는 15,000포인트를 사상 처음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커다란 흐름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유럽의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론적인 또는 실질적인 축은 긴축이었습니다. 재정을 긴축시킴으로 인해서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쪽이었었는데 현재 유럽 경제 축은 이런
긴축에서부터 서서히 성장의 축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경제 성장을 통해서 세수를 늘려서 그것으로 부채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모습인데, 긴축의 가장 선봉격에 있었던 독일 같은 경우도 긴축의 다른 나라가 긴축에서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많은 어떤 제동을 걸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G7 회담에서 보면은 아무런 제동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는 유연한 제스처를 독일 재무장관의 취임으로 인해서 현재 유럽은 긴축으로부터 성장으로 경제 정책의 축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대기업에 대한 세율 부담을 인하시키고 있고, 이탈리아도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던 것을 포기하는 등 또 완연한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산업 생산 증가가 다시금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좀 어려웠던 모습 다시금 돌아서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 때문에 독일 주가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통화 문제로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엔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주요 수출국들인 산업 수출국이었던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이런 나라들이 일본의 엔저 때문에 많은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가 먼저 돌아섬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못하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보다 못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들을 비춰본다면은 결국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달러 강세 때문에 이들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저절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들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엔저와 같이 이들 국가의 통화들도 다시금 평가 절하되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엔저도 물론 지속이 되겠지만은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이제 엔저를 따라서 원화도 절하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짐 오닐은 현재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회장인데 곧 이제 사임하기로 했던 분이신데, 이분은 그 엔화를 120엔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01엔이니까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더 평가가 절하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들 국가들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도 같이 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저평가 종목군에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그다음에 유럽에서의 독일, 일본 이들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들의 현재 주식시장은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 이제 이 금년 중 최고를 보이고 있지만은 현 시점에서 이들 국가가 굉장히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시차가 문제지 결국은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역시 현 시점에서 저평가가 아주 심하게 돼 있는 업종군을 택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보이는 것이 저평가 업종 중인데, 유틸리티나 정유, 철강, 기계, 자동차, 조선, 화학 이런 업종들이 모두 이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금융과 건설도 물론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평가에 대한 기준은 PBR과 PER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모두 이런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PBR이나 PER을 가지고 주식을 샀을 때 결코 손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긴 흐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먼저 이번 주 좀 짧게 본다면은 역시 이번 주 주초부터 발표가 되는 중국과 미국의 산업 생산들과 소비들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스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이틀 일정으로 개막한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일본의 경기 부양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내수 부양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환율 조작인지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9일 달러당 100엔을 돌파한 엔달러 환율이 10일 101엔을 넘어서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전문가들은 연내 104에서 105엔까지 갈 수 있고 110엔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엔화 환율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글로벌 디커플링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규모가 나홀로 감소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계 경제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우리 증시, 반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5월 둘째 주 주간 국제금융 소식이었습니다.